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서비스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내용이 되게 많고 손님들 응대하면서 잘 썼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화법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곤란한 상황들 있잖아요. 딱 직면을 했을 때 저의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규정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요. 제가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 이 규정 관련돼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회사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은 왜요? 이게 왜 규정이에요? 아니 이게 저희가 규정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왜요? 아 저희가 규정이어서요. 대부분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얘기가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정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손님들한테가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이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납득이 가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무원들이 일할 때 꼬마물이라고 아세요? 이 장거리 비행을 가면 저희가 꼬마물을 주는데 이 꼬마물에 다시 물 리필을 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내에서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냥 컵으로 계속 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통 하나를 주세요. 제가 그러면 좀 편하게 먹고 승무원도 너무 편하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규정상 제가 따라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왜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게 왜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손님한테 규정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왜요? 그냥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귀찮지 않으니까 손님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거 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빨리 올게요 라고 하고 그 상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주면 되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기내에서 언니들이랑 얘기할 때 언니 왜 그럴까요?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데 회사 규정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장거리 비행 때만 주는 물인데 손님들이 입을 대고 마시고 닫아놓고 마시고 닫아놓고 하면 입구에 균이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아주 가끔 이것 때문에 배탈이 나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타당하잖아요. 이 너무 타당한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규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손님한테 그때 딱 설명을 해드렸으면 딱 납득을 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못하고 손님한테 규정이니까 규정이에요 라고 무슨 벽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손님한테 가서 물 따라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손님이 당연히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규정을 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규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 외우는 데에만 좀 급급해서 달달달달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만 외웠던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잊기도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죠.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미리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손님 상태가 좀 편안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알고 있을게요, 대처를 할게요 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 딱 당해서 손님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많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 새, 고양이 이렇게 강아지랑 새랑 고양이가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탄다거나 아기가 탄다거나 화장실 근처에 있는 손님이거나 하면 좀 불편해요. 소음도 그렇고 냄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 제가 되게 열심히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좀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는 미리 대비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강아지가 탄다고 치면 그날 이제 밥을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먹고 손님이 탑승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손님 짐도 들어드리고 손님 뭐도 해드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이랑 이제 대화에 물꼬를 좀 트는 거예요. 손님 옆자리에 강아지 탑승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지상 직원이 inform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세요? 조금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저 강아지 싫어하는데 라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옮겨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강아지가 생각보다 좀 막 털이 많이 날려 이러면 옆자리에 있는 손님이 저한테 컴플레인 할 때 저기요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너무 털 많이 날리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알러지가 생각보다 심하네요 아니면 강아지가 생각보다 많이 짖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손님도 얘기를 대화를 할 때 좀 기분 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10번 중에 한 번, 20번 중에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을 확률이 더 높긴 한데
근데 이걸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되게 호되게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고 좀 자리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손님 입장에서 좀 편하잖아요. 서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높이 언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갤리에 가면 뭐 손님 오버헤드빈에 넣으세요. 플러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잘난 척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입에 붙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용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말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쉬운 언어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더 요즘에는 더 똑똑해 보이고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뭔가 품위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응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진상 손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상 손님을 맞이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다. 이상한 얘기긴 하죠. 첫 번째로 공감은 일단은 이 손님의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읽은 책이 손님의 자리에 앉아서 손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실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해를 못할 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하고 넘겨버렸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진심이 아닌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진심이 아닌 표정, 말투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손님이, 진상 손님이 정말 막 화가 많이 나서 막 나한테 하는 이 욕같이 느껴지는 되게 때려쳐버리고 싶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누가 나한테 쓰레기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법륜 스님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 쓰레기를 나한테 주면 그거를 빨리 버려버려야지 들여다보고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나만 화가 나고 나만 마음이 상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 제가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손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거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몸에 좀 묻을 수도 있지만 씻어버려야 돼요. 막 화가 나서 막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항공에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한테 하는 거다. 가이안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고 분리를 딱 해서 빨리 넘어가 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우리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 처음 만난 손님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님이 탑승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부부의 생애 보세요. 진짜 하다못해 남편이 바람이 났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바람이 났을 수도 있고 진짜 막 오다가 너 똥을 밟았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부분을 승무원한테 다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느껴지지만 이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내 정신건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것과 이 사람의 안 좋은 기억이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큰 컴플레인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너무 크게 자책을 하거나 너무 막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발음하고 표정하고는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느꼈었던 작은 제스처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몸의 위치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너무 당연한데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던 것이 몸을 다 틀어서 얘기를 해라 였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부르면 무슨 일을 하다 왜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돌아서 손님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뭔가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되게 많이 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문장을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대한항공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말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손님 아까 식사 안 드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손님 아까 식사를 안 드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지나쳤거든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아까 식사를 안 드신다고 하셔서 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가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이 얘기를 훈련원 때 들어서 스스로가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그런 대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5가지가 이 얘기가 아니면 지켜지기가 어렵거든요. 대한항공에서 교육을 받을 때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손님한테 그 역할로 충실하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마음을 다해서 서비스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고 오래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로 만나는 관계는 이 사람이 나랑 마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막 이 사람한테 막 가족같이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 주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에 딱 맞춰서 연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게 저한테도 그렇고 손님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을 일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아서 저보다 더 좋은 얘기도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댓글로 써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거든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